지난 3일 태풍 미탁이 지나간 다음 날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이 산사태 현장입니다. 검은 토사가 공장지대를 밀고 내려와서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이 산사태로 주민 4명이 숨졌고 아직도 복구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잦은 비와 태풍 탓도 있지만 이번 산사태를 인재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현장을 따라가 보시죠. 포크레인이 쉴 새 없이 검은 흙을 퍼올립니다. 사방엔 아직도 온통 잿빛 흙들. 복구 작업을 바라보는 공장 사람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우리 공장이 지금 2층에 지금 창문 저거장 뚫고 들어가 보잖아. 3층 바닥 거장 지금 흙이 튀기가 올라갔잖아. 네, 3층 높이까지 올라온 토사는 공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먼지가 하나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그건 작업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수조 받아나는 것들 지금 일을 지금 이런데 증기가 들어오요 뭐예요. 하루에 400~500명이 동원돼 복구에 매달리지만 언제 다시 기계를 돌릴 수 있을지 기약조차 힘듭니다. 근처 야산을 오르는 어르신들, 나무 옆에 막걸리를 내려놓더니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택시라도 들어가려고 나는 거라. 우리 친구인데 그 40년, 50년 친구인데 충격이지. 가슴이 벌떡벌떡하지 뭐 공장을 쳐서 살았지. 나 우리는 그야 만약 걸로 오시면 사망이다. 산사태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정든 이웃. 검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린 건 태풍 미탁이 지나간 지난 3일 오전 무렵입니다. 아침마다 보는 팬저들도 더 자주 보는데 오늘은 날마다 보고 그날도 보고 들어가고 잠고 이제 낯갈로 들어가고. 75살 권모 할아버지와 아침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리 나는 거 또 헬리콥터 가는 소리 아닌가? 와, 그럼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벌써 막 식당은 벌써 내란자가 없고 내 창고도 지르멍 하는 기라. 폭발 묻히고 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권 할아버지의 집은 자취도 없어지고 주위는 온통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이 길로 뛰어나오서 나도 죽었어. 그 울러 가는 바람에 나도 살았네. 나 지금 다리가 덜덜덜해요. 아유, 정신 하나도 없고. 당시 집안엔 권 씨 부부와 막내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데요. 실종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65살 배모 씨입니다. 그 식당은 우리가 계속 한 20년 밥을 먹었으니 한 19지 그러니까 3일날도 다 노는데 뒤에 주위에 회사하는 사람이 밥을 좀 해주시오. 회사가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 이제 그날 아침에 오가지고 변당한 거지. 하지만 실종자들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당한 토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주택이 아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매몰자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벗어나진 않았다 예상을 했고 발견했을 당시에 한 4~5m 깊이에 있었습니다. 수색 33시간 만에 실종자들이 발견됐는데 인명피해는 더 클 수 있었습니다. 그날 공휴일이잖아. 10월 3일이니까. 그건 아니까 출근해서 말이야. 사람 그냥 떼주면 다 했다. 삽시간에 쏟아져 내린 흙더미는 23,00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4명의 생명은 물론 평생 일군 일터도 사라졌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컴퓨터에 내가 30년 동안 그 기술 노하우가 다 담긴 거기 지금 다 스내려가고 1공장, 2공장은 다 스내려갔습니다. 일도 지금 못할 뿐더러 납기가 늦어지면 그래서도 지금 기다려줄지도 의문입니다. 토사가 유입된 업체는 모두 7곳, 피해 규모는 1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흘러내린 토사의 색은 왜 검은 잿빛일까요? 우리 지금 물 내려오거든, 여기도. 옛날에 계곡인데 큰 계곡입니다. 그래, 물도 많이 안 내려오고. 네, 산사태가 난 곳이 원래 계곡이었는데 매립을 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매립 토사가 화력 발전 부산물로 추정되다 보니까 색깔이 까맣습니다. 당시 개발한 산 정상엔 현재 군 훈련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그 훈련장 인근의 흙들이 300여 미터 아래를 덮쳤습니다. 상부에서 한 30m 아래 지점에 지하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한 300mm 정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수압을 못 견디고 아마 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하수 누적과 부실한 배수 시설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전문가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계곡부였거든요. 여기는 물이 흘러가도록 그 배수로 같은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았어요. 비탈 중간에 드러난 콘크리트 재질의 배수로가 전부였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다 보시다시피 물이 빠지도록 배수공이 필요한데 이 배수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서 보면은 물이 이런 데서 막 배어나와요. 이 사이에서. 배수로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인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사전의 위험을 감지할 수는 없었을까요? 무너지기 전공 사진에 등고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곡이에요.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형 지지를 충분하게 검토하면은 충분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4명의 소중한 이웃이 목숨을 잃었고 산사태 복구 비용만 현재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난히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또 다른 위험 지역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이나 규정을 떠나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